이른 아침 부엌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가 김정옥의 하루를 알렸습니다. 67세의 정옥은 언제나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손주 민재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옥의 손끝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절약하고 성실하게 한 푼 한 푼 모으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시골 할머니 같아 보였지만 정옥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모은 돈으로 산 땅들. 그 땅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가치로 변해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상업용 건물 몇 채, 개발 예정 지역의 넓은 토지들. 모두 합치면 억대를 훌쩍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7살 민재가 잠옷차림으로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지만 할머니를 보는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정옥은 민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따라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최서연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민재는 할머니 옆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습니다. 정옥이 미역을 손질하는 모습을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손이 능숙하게 미역을 다루는 모습이 마법 같았습니다. 우리 민재 일어났구나.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줄게.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정옥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민재가 도와주겠다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옥은 미역국을 끓이면서 민재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 오직 손주와만 보내는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미역국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옥은 국그릇에 밥을 말아주었습니다. 민재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민재는 숟가락으로 밥을 한 입 떠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정옥의 얼굴에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옥은 민재와 함께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정옥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린 손주가 할머니 손맛을 알아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잠시 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서연이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정옥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서연은 언제나 정옥을 무시하는 말투로 대했습니다. 정옥이 하는 모든 일을 시골스럽다고 여겼습니다. 서연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정옥과 민재를 보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정옥이 끓인 미역국을 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표정에서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민재에게 더 좋은 음식을 먹여야 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민재는 좀 더 영양가 있는 걸 먹어야 해요. 미역국도 영양가 있다. 정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불만스러운 표정은 여전했습니다. 정옥은 서연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이런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민재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나이라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할머니가 조금 슬퍼 보인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민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은 이 모습을 보며 어딘가 못마땅해 했습니다.
정옥이 민재를 너무 끔찍이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시골스럽고 수준이 낮아 보였습니다. 서연에게는 체면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민재가 학교 준비를 하러 올라가자 부엌에는 정옥과 서연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커피를 타며 정옥을 흘금 쳐다보았습니다. 정옥은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어머님, 민재 교육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하는 게 아니야. 그냥 예뻐서 그래. 서연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체면이라는 게 있다고 말입니다. 정옥은 그 말을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체면보다는 가족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체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입니다.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최서연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친정 언니들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언니들은 모두 잘 사는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큰언니는 재벌 2세와 결혼해서 강남에 살고 있었고, 둘째 언니도 의사와 결혼해서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서연만 유독 평범한 집안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언니들 앞에서 또 주눅이 들 생각을 하니 우울했습니다. 특히 언니들이 시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친정 거실에는 이미 언니들이 와 있었습니다. 비싼 핸드백을 든 언니들을 보니 서연은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언니들의 우아한 차림새와 자신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정옥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스러운 말투, 낡은 옷차림, 구식 교육 방식까지. 모든 것이 서연에게는 불만스러웠습니다. 언니들은 서연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너무 수준이 달라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언니들의 반응에 더욱 신이 나서 정옥의 행동 하나하나를 문제 삼았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주는 것도, 낡은 옷을 꿰매 입는 것도 모든 게 서연에게는 체면이 깎이는 일이었습니다. 언니들은 서연을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은 그런 시어머니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서연의 불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옥이 하는 모든 행동이 촌스럽고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정옥의 행동을 참고 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자리에서는 정옥이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친정에서 나눈 대화를 되씹어 보았습니다. 언니들 앞에서 한 말들이 점점 부풀려져서 기억되었습니다. 정옥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져 있었습니다. 마치 정옥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정옥과 민재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서 크레용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민재를 칭찬해 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불만이 솟았습니다. 정옥의 교육 방식이 너무 구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재에게 더 수준 높은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민재야, 엄마 왔다.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재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엄마에게로 갔습니다. 정옥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주와의 소중한 시간이 또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정옥에게 민재는 자신이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민재를 사랑하는 마음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남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옥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별말 없이 들어주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정옥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옥이 중요한 자리에 나서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민재와 관련된 일들에서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서연의 불만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옥의 모든 행동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아침에 미역국을 끓이는 것도, 민재와 놀아주는 것도 모든 게 서연에게는 문제였습니다. 정옥은 서연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더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운함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체면 의식은 날로 강해졌습니다. 정옥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서연은 결국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민재의 초등학교 입학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옥은 손주의 첫 입학식을 무척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민재가 학교에서 잘 지낼지 걱정하면서도 입학식 날 민재의 멋진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정옥은 몰래 새 옷을 하나 사두었습니다. 평소 낡은 옷만 입던 정옥 치고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손주의 입학식이니까 조금은 단정하게 입고 가고 싶었습니다. 옷을 사면서도 돈이 아까웠지만 민재를 생각하니 기꺼이 지출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입학식 준비로 바빴습니다. 민재의 교복을 맞추고 신발을 사고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 앞에서 빠지는 게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친정 언니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언니는 자신의 아이 입학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얼마나 격식 있게 치렀는지, 어떤 옷을 입고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서연아, 너도 입학식 때 조심해야 해. 다른 학부모들이 다 보거든. 언니의 말이 서연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입학식은 자신의 체면이 걸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다른 학부모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정옥이 입학식에 함께 간다고 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시골스러운 말투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서연은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정옥에게 입학식에 오지 말아 달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가 잠든 후 서연은 정옥을 찾아갔습니다. 정옥은 거실에서 민재의 입학식 축하 카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수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며 정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습니다. 정옥은 손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민재 입학식 말인데요. 서연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정옥은 서연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입학식 준비에 도움이 필요한 건지 궁금했습니다. 입학식에는 어머님이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서연의 말이 떨어지자 정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손주의 입학식에 오지 말라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정옥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 거니?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잠깐 망설였지만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 차림새가 좀 그래요. 다른 학부모들 앞에서 창피할까 봐요. 서연의 말은 정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창피하다는 말, 촌스럽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옥은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가족에게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정옥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입학식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창피하다며 오지 말라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입학식에 오시면 민재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서연은 더 잔혹한 말을 했습니다. 정옥이 오면 민재에게도 해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말이 얼마나 잔혹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시어머니의 마음쯤은 상처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다. 정옥은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목소리가 쥐어짜듯 나왔습니다. 서연은 정옥의 반응에 안도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방으로 올라간 후 정옥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손에는 아직 민재의 축하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반쯤 완성된 카드를 보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옥은 자신이 정말 그렇게 창피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며느리 눈에는 그저 촌스러운 시골 할머니였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마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창피하다는 말, 민재에게 좋지 않다는 말. 모든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옥은 새로 산 옷을 꺼내 보았습니다. 입학식에 입고 가려고 샀던 옷이었습니다. 이제는 입을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옷을 보며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민재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입학식에 같이 가죠. 정옥은 민재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에게 엄마가 할머니를 창피해 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재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옥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 잡았습니다. 평생 처음 받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욕이 며느리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더욱 아팠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상처가 훗날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말입니다. 입학식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밤, 정옥은 홀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피하다는 말, 촌스럽다는 말.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옥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소박한 옷차림. 정말 그렇게 볼품없는 모습일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였을까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옥은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서운함과 분노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옥은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숫자가 빼곡히 적힌 통장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런 재산이 있으면서도 며느리 눈에는 그저 가난한 시골 할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정옥은 남다른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발될 것 같은 땅을 미리 사두고 장래성 있는 건물에 투자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정옥의 판단을 믿고 따라주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선택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변두리였던 땅들이 도심이 되었고 허름했던 건물들이 황금 같은 부동산이 되었습니다. 정옥 명의의 재산은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조용히 사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조용함이 무시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정옥을 무능하고 가난한 시골 할머니로 여겼습니다. 손주의 입학식에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옥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분노였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도 참을 수 있었지만 손주와의 소중한 순간을 빼앗는 것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정옥은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넘어가기만 했습니다. 며느리의 무시와 냉대를 묵묵히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서연이 체면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면 언젠가는 그 체면이 무너지는 순간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옥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어떤 기분을 느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던 것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방법은 직접적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품위 있게, 하지만 확실하게 서연의 오만함을 꺾어놓고 싶었습니다. 서연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체면을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복수가 될 것이었습니다. 정옥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한 의지가 솟아올랐습니다. 67년을 살아온 인생의 무게가 그 의지를 뒷받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는 눈빛도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학교에 가기 전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옥은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입학식에는 갈 수 없지만 마음만은 늘 민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서연은 정옥이 순순히 받아들인 것 같아서 안심했습니다. 예상보다 쉽게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옥의 마음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정옥은 그날부터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강한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서연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옥은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자신의 재산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정옥을 보며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옥은 은행에서 VIP 고객이었습니다. 김정옥 여사님, 어서 오세요. 지점장이 직접 나와서 정옥을 맞았습니다. 정옥의 재산 규모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정옥은 자신의 통장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얼굴이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옥은 한결 가벼운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후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서연의 무시를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정옥은 집에 들어서며 거울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같은 얼굴이지만 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67년을 살아온 여성의 당당함이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입학식을 하루 앞둔 오후, 정옥은 집 근처 은행에 들렀습니다.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임대료가 들어오는 계좌와 각종 투자 수익금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은행 입구에서부터 직원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정옥이 들어서자 창구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 같아 보이는 정옥이지만 은행에서는 최고 VIP 고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김정옥 여사님, 어서 오십시오. 김 지점장이 사무실에서 직접 나와 정옥을 맞았습니다. 40대 중반의 김 지점장은 정옥을 보면 언제나 깍듯하게 예의를 차렸습니다. 정옥의 자산 규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쁘실 텐데 직접 나오실 것까지야. 정옥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김 지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옥 같은 고객에게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김 지점장은 정옥을 VIP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하고 품격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정옥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임대 수익금이 모두 입금되었습니다. 강남의 상가 건물과 서초의 오피스텔 모두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지점장이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정옥 소유의 부동산들은 모두 황금 같은 입지에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해안이 빛을 발한 결과였습니다. 정옥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한 달 임대 수익만 해도 일반 직장인의 연봉과 맞먹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표정은 덤덤했습니다. 오랜 세월 이런 수익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사님, 최근 개발 예정 지역의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사님께서 10년 전에 매입하신 땅의 가치가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김 지점장의 설명에 정옥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개발 계획을 미리 알아보고 투자한 결과였습니다. 정옥의 총 자산은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현금성 자산과 부동산을 합치면 웬만한 중견기업 사장보다도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여사님의 투자 안목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 은행의 다른 고객들도 여사님 같은 해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 지점장의 칭찬에 정옥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인정을 받고 있으면서도 집에서는 무시당하고 있으니까요. 지점장님, 혹시 이런 자산 증명서 같은 것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정옥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김 지점장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옥이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 정옥을 직원들이 깍듯하게 배웅했습니다. 김 지점장은 입구까지 따라 나와서 정옥을 보냈습니다. 마치 중요한 사업가를 대하는 것 같은 예우였습니다. 은행 밖에서 이 장면을 본 동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평소 소박하게 사는 정옥이 은행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 이유가 뭘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정옥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행에서는 이렇게 존경받고 있는데 집에서는 창피한 존재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대조적인 상황이 정옥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서연이 입학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교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정옥을 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은행에 좀 다녀왔어. 정옥의 대답에 서연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골 할머니가 은행에 무슨 일이 있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용돈 몇만 원 찾으러 간 것 정도로 여겼습니다. 정옥은 서연의 무관심한 태도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약 서연이 은행에서의 그 장면을 봤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김 지점장이 자신에게 얼마나 깍듯하게 대했는지 안다면 말입니다. 민재가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내일이면 입학식이라서 신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아쉬워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내일 못 와요? 민재의 애틋한 눈빛에 정옥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함께 가고 싶었지만 서연의 말 때문에 갈 수 없었습니다. 정옥은 민재를 안아주며 미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행에서의 대우와 집에서의 무시.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뒤바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옥은 자신이 참을성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서연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한계가 넘어서는 순간이 올 것이었습니다. 입학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손주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인데 함께할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부엌에서 민재를 위한 특별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입학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입학식에는 함께 갈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축하해 주고 싶었습니다. 민재가 새 교복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정옥은 손주의 멋진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동시에 이 모습을 입학식에서 직접 보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컸습니다. 할머니,
저 어때요? 민재가 교복 자태를 뽐내며 물었습니다. 정옥은 눈물을 참으며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민재가 제일 멋있어. 학교에서도 인기 많을 거야. 민재는 할머니의 칭찬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이 난 듯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학교 안 와요? 그 순간 정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의 기대에 찬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말 때문에 함께 갈 수 없는 현실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가 그날 다른 약속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는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할머니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서연이 내려와서 민재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교복, 신발, 가방까지 완벽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비춰지지 않을 완벽한 차림새였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자. 서연이 민재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재는 뒤돌아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정옥은 민재에게 다가가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더욱 애틋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마음으로는 항상 함께 있을게. 학교에서 씩씩하게 잘해야 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보지 못하도록 얼른 닦아냈습니다. 서연과 민재가 나간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정옥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먹먹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손주의 입학식이라는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할머니의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정옥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손을 잡고 학교로 향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가 모두 함께 아이의 입학식을 축하하러 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한편 학교에 도착한 민재와 서연은 입학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강당은 새 학생들과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와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할머니가 2명이나 와서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할머니가 여기 없다는 사실이 아쉬웠습니다. 입학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축사가 이어졌고 새 학생들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민재의 이름이 불렸을 때 서연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뭔가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여기 있으면 좋았을 텐데. 민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입학식이 끝난 후 기념사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재는 엄마와 함께 사진을 찍었지만 계속 뭔가 허전해했습니다. 민재야, 왜 그렇게 시무룩해?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없어서 아쉬워요. 할머니도 같이 사진 찍고 싶었어요. 그 순간 서연의 마음에 작은 가시 같은 것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체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축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손주를 자랑스러워하며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에게는 그런 할머니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재는 계속 조용했습니다. 입학식의 기쁨보다는 할머니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7살 아이에게도 가족의 빈자리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못 오셨어요? 정말 바쁜 일이 있으셨나요? 민재의 질문에 서연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었고, 거짓말을 계속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정옥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재와 서연이 들어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것입니다. 민재야, 입학식 어땠어? 정옥이 반가워하며 물었습니다. 민재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입학식 끝났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없어서 아쉬웠어요. 민재의 말에 정옥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주도 자신의 부재를 아쉬워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서연은 이 장면을 보며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체면을 지킨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할머니에게 입학식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을 만났는지, 선생님은 어떠셨는지, 모든 이야기를 할머니와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정옥은 민재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으로 남아 입학식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지 못한 아쉬움은 여전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 아쉬움은 서연에 대한 원망으로 변해갔습니다. 챕터 7 새로운 국면, 며느리, 친정 쪽 모임, 시어머니, 우연히 동석. 입학식이 끝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서연의 친정에서 큰 모임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연의 큰언니 남편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투자 설명회였습니다. 서연은 이번 모임을 무척 기대했습니다. 큰언니 남편의 사업이 성공하면 친정 가문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임 장소는 강남의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서연은 이날을 위해 새 옷을 사고 미용실에도 다녀왔습니다. 완벽한 모습으로 참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저 친정 모임에 다녀올게요. 서연이 정옥에게 말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정옥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서연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모임이 어떤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서연이 나간 후 정옥은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서연의 큰언니 남편이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의 핵심 부지 중 하나가 정옥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정옥은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개발 계획의 성공 여부는 몇 개의 핵심 부지 확보에 달려 있었고, 그 중 가장 중요한 땅이 바로 정옥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옥의 마음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정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운명적인 일이었을까요? 자신을 무시한 며느리의 친정에서 벌이는 사업에 자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 지점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사님,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오늘 시간이 되시면 중요한 투자 설명회에 참석해 보시겠어요? 김 지점장의 설명을 들어보니 그 설명회가
바로 서연이 참석한 모임이었습니다. 정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것은 운명적인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정옥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정옥은 김 지점장과 만났습니다. 김 지점장은 정옥을 VIP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설명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서연과 그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정옥이 여기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친정 언니들과 함께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모임의 핵심 인물 가족이라는 듯이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부가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계셔요. 정말 큰 사업이에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친정 언니들도 우쭐해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정옥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이 체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당당하게 나서면서 왜 손주의 입학식에서는 자신을 창피해했을까요? 설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의 큰언니 남편이 단상에 올라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복합상가 건설 계획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핵심은 토지 확보였습니다. 몇 개의 중요한 부지를 확보해야만 사업이 가능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땅이 바로 정옥이 소유한 부지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핵심 부지들의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땅을 확보했지만 몇 개의 중요한 부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발표자의 말에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토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이 프로젝트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김 지점장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어머니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도, 그 시어머니가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개별 상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친정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쭐댔습니다. 정옥은 김 지점장과 함께 조용히 자리를 뜰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상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본격적인 행동은 다음 기회를 노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연이 정옥을 발견했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을 본 것입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정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옥이 이런 고급 호텔에, 그것도 투자 설명회에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 은행에서 초대해줘서 구경 왔어. 정옥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의아해했습니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을 은행에서 왜 초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지점장이 다가와서 정옥에게 인사했습니다. 여사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연은 김 지점장이
정옥에게 깍듯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은행의 친절한 서비스 정도로 여겼습니다. 정옥은 서연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서연은 정옥이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옥은 오늘의 상황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친정의 사업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니, 이보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또 있을까요? 정옥은 아직 행동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조용히 기다릴 작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의 친정에서 두 번째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자들과 사업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 규모와 참여자들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연은 이날을 무척 기대했습니다. 큰언니 남편의 사업이 공식적으로 런칭되는 날이었고, 친정 가문의 위상이 크게 올라갈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임 장소는 이전과 같은 호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큰 홀에서 더 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참석했고, 업계 관계자들도 대거 몰렸습니다. 서연은 가족들과 함께 최전방 VIP석에 앉았습니다. 오늘 주인공 가족이라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 형부가 대박 날 거야. 둘째 언니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옥은 이번에도 김 지점장의 초대를 받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참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김 지점장으로부터 중요한 제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여사님의 토지가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여사님께서 참여하신다면 최대 투자자가 되실 겁니다. 김 지점장의 말에 정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토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자금까지 투자해서 프로젝트의 최대 주주가 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정옥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서연이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촌스러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투자자로서 말입니다. 발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참석자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개요와 투자 현황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형 복합상가 건설 프로젝트에는 총 50억 원의 투자금이 모집되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연은 더욱 우쭐해했습니다. 친정 형부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모든 참석자들이 주목했습니다. 서연도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투자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먼저 10억 원을 투자해 주신 대한건설 김 회장님. 큰 투자자들의 이름이 하나씩 호명되었습니다. 서연은 그 이름들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모두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옥은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았지만 곧 호명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의 최대 투자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총 15억 원을 투자해 주시고 핵심 부지까지 제공해 주신 최대 투자자는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일까 하는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정옥 여사님입니다. 그 순간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정옥이라고 했는데 혹시 동명이인일까요? 김정옥 여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말에 정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시어머니가 무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당당하게 무대로 향했습니다. 67년을 살아온 여성의 품격이 그 걸음걸이에 묻어났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김정옥 여사님께 감사패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정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정옥은 웃음을 지으며 받았습니다. 그 순간 홀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15억 원을 투자한 최대 투자자라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친정 언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이 그렇게 촌스럽다고 했던 시어머니가 이런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모든 것이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정옥은 간단한 소감을 말했습니다. 좋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옥의 말은 간결하지만 품위가 있었습니다. 15억 원을 투자한 사람다운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대 투자자의 며느리라는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정옥이 무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나가면서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옥의 눈빛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정옥 주변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최대 투자자에게 인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정옥은 품위 있게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서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에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정 언니들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어. 왜 이런 말 안 했어? 우리가 얼마나 무시했는데. 언니들의 말에 서연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전혀 몰랐다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옥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정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정옥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서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대화를 나눌 때가 온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통쾌한 기분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둘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말문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옥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놀랐지?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15억 원을. 그래, 내가 투자했어. 그리고 그 돈은 내 돈이야. 정옥의 말에 서연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서랍에서 통장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은 그 숫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어머님 것인가요? 평생 모은 거야. 젊을 때부터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투자도 하고. 정옥의 설명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이런 거부였다니. 모든 것이 뒤바뀐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서연의 질문에 정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 정옥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창피하다고 했을 때, 그때는 정말 속상했어. 정옥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습니다. 입학식에 오지 말라고 했던 그 순간의 상처가 되살아났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창피하다고 했던 말, 촌스럽다고 했던 말들이 모두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서연의 사과에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연아, 나도 내 부탁대로 민재 입학식에 가지 않았지. 정옥의 말에 서연은 무릎이 꺾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주의 입학식에 오지 말라고 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내가 내 권리대로 내 체면을 지켜주지 않았어. 정옥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서연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체면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정당한 복수였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손주와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체면만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친정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언니들과 친정 식구들 앞에서 자신의 무지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정옥은 서연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이제는 용서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아, 난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서로 존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정옥의 말에 서연은 더욱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재는 엄마와 할머니가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민재의 순수한 질문에 서연은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아이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다니. 정옥은 민재를 불러 안아주었습니다. 손주만큼은 이 모든 일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너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 뭐예요, 할머니? 민재의 기대에 찬 눈빛에 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너희 학교에 도서관을 하나 지어줄 거야. 정옥의 말에 민재는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서연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그래, 정말이야. 할머니가 돈이 좀 있거든.
정옥의 말에 민재는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돈이 많으면 더 좋은 옷도 사 입으실 수 있잖아요? 민재의 순수한 질문에 정옥은 웃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지금이 좋아. 돈은 필요한 곳에 써야 하는 거야. 정옥의 말에 서연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허영을 부리지 않는 시어머니의 품격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과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다고? 남편도 놀라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 정말 바보였어.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하고. 서연의 후회는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옥에게 더욱 정중하게 대했고 민재와의 시간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정옥은 서연의 변화를 보며 만족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의 화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연은 정옥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무시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옥은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민재를 위한 아침을 준비하고 소박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친정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서연이 무시한다고 했던 시어머니가 15억 원을 투자한 최대 투자자였다니. 친정 언니들은 서연을 원망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했다면서 그런 분을 왜 무시해? 큰언니의 따끔한 질책에 서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달았습니다. 정옥은 이런 상황들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가족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와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큰일 났어요. 민재의 흥분된 목소리에 정옥과 서연이 모두 주목했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큰 건물 주인이라면서요. 민재의 말에 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교 근처의 상가 건물도 정옥 소유였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나 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러는데 할머니가 우리 학교에 새 도서관도 지어주신다면서요? 정말이에요. 민재의 기대에 찬 질문에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약속했잖아. 민재와 친구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으면 해서. 민재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이 모두 할머니를 부러워해요. 그리고 제가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최고라고. 민재의 순수한 말에 정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주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연은 이 장면을 보며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민재는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하는데 자신은 그런 할머니를 창피해 했었으니까요. 민재야, 엄마가 할머니께 사과드려야겠다. 서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요, 엄마?
엄마가 할머니께 잘못했거든. 할머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 서연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정옥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연은 정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을 무시하고 민재 입학식에 오지 말라고 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였습니다. 정옥은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 잘하면 돼. 정옥의 따뜻한 용서에 서연은 더욱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재는 이 상황을 보며 조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화해한 거죠? 민재의 순수한 질문에 정옥과 서연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래, 민재야. 할머니랑 엄마는 이제 더 사이좋게 지낼 거야. 정옥의 말에 민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 화목한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서연은 정옥에게 정중하게 대했고, 민재는 할머니와 엄마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어머님의 의견도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서연의 말에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로 존중하며 살아보자. 식사 후 민재는 할머니에게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민재의 말에 정옥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겪었나 봅니다. 서연도 다가와서 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진심으로 죄송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정옥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옥은 민재와 함께 학교 도서관 건립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진 도서관이 될 것 같아요. 민재의 기쁨에 찬 목소리에 정옥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돈이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 쓰이는 것이 좋았습니다. 서연도 함께 와서 공사 현장을 보았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서연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정옥은 웃었습니다. 도서관 준공식 날, 정옥은 민재와 서연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정옥을 소개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서관을 기증해 주신 김정옥 여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재는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분이 제 할머니예요. 민재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정옥의 가슴이 벅찼습니다. 입학식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런 의미 있는 순간에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재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커서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민재의 다짐에 정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렴. 그날 밤, 정옥은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연의 무시와 모욕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가족의 화해와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존중이었습니다. 67년을 살아온 정옥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결말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손주의 사랑,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화목한 가정.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옳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